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며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은 물론 노화 방지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해삼의 효능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한의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본초 항목을 보면은 해삼은 보신익정이라고 해서 발기불능 상태인 음이증을 개선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해삼을 신장과 몸을 보호해주고 정수를 불러주고 양기를 도울 뿐만 아니라 변비와 궤양에도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년 건강에 좋은 건강식으로도 알려진 해삼. 그동안 잘 몰랐던 해삼의 건강 정보를 낱낱이 알아본다. 몸에 좋은 해삼 요리 다시 보자. 집에서도 쉽게 건강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해삼 요리까지. 해삼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여러분, 해삼 좋아하세요? 이 해삼이 인삼과 같은 효능을 지녔다고 해서 바다의 인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좋은 건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요리 연구가이신 박화수 선생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해삼은 횟집에 가면 맨 처음에 그냥 서비스로 나오잖아요. 서비스로 나오니까 그냥 비싸지 않은가 보다. 또 아니면은 이렇게 귀한 건 아닌가 보다 했었는데, 바다의 인삼이라고 할 정도라면은 영양가가 무척 높은가 보죠? 네, 해삼에는 단백질을 비롯해서 칼슘, 인, 철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에 좋고 또 식욕도 돋아주고 신진대사를 또 좋게 해서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바다에서 나는 인삼이라는 별명이 과연 어느 정도 맞는 건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1, 첫 번째가 골다공증 예방이네요. 네. 네. 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병인데요. 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피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해삼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또 뿐만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칼슘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때도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두 번째 효능을 보니까 피부 미용인데 해삼이 생기긴 못생겼는데 피부 미용이 좋다고요? 네. 해삼의 연골에는 콘드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서요. 우리 몸에 좋은데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항산화 작용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피부 네. 명에도 좋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빈혈을 또 예방해 주네요. 네. 해삼을 또 많이 먹게 되면요, 빈혈을 예방해 줄 수 있는데요. 네. 해삼 안에는 또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 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이때 해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네. 빈혈 예방에도 참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가끔 어지럽다고 하시는 주부들 해삼 좀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가 원기를 또 회복시켜주네요. 네, 해삼에는 비타민과 또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원기 회복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해삼은 또 몸이 두동강이가 나도 자기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또 그만큼 또 생명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조사에 따르면 또 6조각이 나도 다시 재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또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또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강하니까 그만큼 또 영양가도 좋고 해서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두 조각까지는 몰라도 6조각을 내도 다시 또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생명력인데요.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또 어떤 도움이 있는 건지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삼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 중에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이라고 할 정도로 해삼의 효능은 아주 뛰어납니다. 해삼은 오장을 윤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혈이 부족하고 허약해진 신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입니다. 해삼은 질병 후에 허약한 분들의 보신제로 적합한데요. 특히 만성 간염, 폐결핵, 신경쇠약과 같은 질병의 회복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소변이 잦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남자의 정력을 강화시켜주고 정기를 길러주고 치아와 뼈가 형성되는 어린이가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을 개선시켜주고
근육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회복시켜 줍니다. 네, 한의학적인 효능을 좀 알아봤는데요. 해삼하면 저는 횟집에 가서 이제 날걸로 많이 먹었는데 중국집 가면은 또 마른 해삼을 가지고 요리해 주더군요. 그럼 그 날거하고 마른 것하고 영양 성분의 차이는 없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생해삼 같은 경우는 소화 흡수율이 조금 더 낮고요. 예, 마른 해삼을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마른 해삼이 보통 해삼보다는 단백질이 30% 이상 더 증가한다고 해요. 말리는 과정에서 네, 그런가 말리는 보죠? 과정에서. 네. 네. 더 말린 해삼을 사용하게 되시면요. 네. 훨씬 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시고요. 네. 예전에는 중국에서는 신선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바다의 인삼이라고 그런 별명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만큼 그런 별명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네, 바다의 인삼이라고 하는데요. 인삼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해삼에도 마찬가지로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바다의 해삼이라고 불리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이 해삼을 회로만 드셨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린 해삼이 더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말린 해삼도 좀 드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로 회로만 드셨다면 해삼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해삼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삼죽은요, 말린 해삼을 불려가지고 사용하시는데요. 해삼죽에는 해삼이 작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냉동으로 약간 얼려주시면 좋으세요. 얼음 보이시죠? 그래야 썰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살짝 얼렸습니다. 요거를 작게 썰어 주실 거예요. 그냥 말랑말랑한 상태에서는 작게 썰는 게 어려우시니까요. 채 썰기가 힘드세요. 채 썰어 놓은 이 해삼을 양념을 먼저 해 놓을게요. 마늘이 들어가고요. 생강도 좀 넣고요. 여기에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서 또 양파도 좀 넣겠습니다.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흑후추를 사용하지 않고 배고추를 사용해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살짝 배도록 조금 재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워둔 해삼을 먼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넣고 살짝 볶아줄게요. 여기에 불린 찹쌀인데요. 한 3-4시간 정도 불린 찹쌀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삼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같이 쌀을 넣고 볶도록 할게요. 이것도 약간 맑은 상태가 될 때까지 볶아주신 후에 물을 넣고 끓여주시면 농도를 맞추시면 간단하게 죽을 끓여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살짝 볶아지게 되면요. 물을 넉넉히 넣어주시고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되세요. 끓기 시작하면 살짝 저어주시면 좋고요. 네, 죽이 이렇게 뭉근하게 끓여지시면요. 이제 국간장을 이용하시고 조금만 약간 넣어서 간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어서 고소한 맛을 더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영양 만점인 해삼죽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삼 죽순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삼을 손질할게요. 해삼 죽순 볶음에는 이 해삼을 좀 가늘게 썰어 주셔야 꼬들꼬들하고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어서요. 좀 가늘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죽순을 이용한 죽순을 썰어 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 빗살무늬를 살려가지고 썰어 보도록 할게요.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마른 고추를 넣어서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마른 고추도 넣고요.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어서 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에는 특유한 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향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향신채를 먼저 이렇게 볶아서 향을 내도록 할게요. 그래야 해산물의 잡내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볶아 나온 향신채에 첫 번째로 넣을 채소는 우리 죽순을 먼저 넣어서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죽순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 한 가지 또 팁이 하나 있는데요. 소금을 약간 넣어서 볶아주시면 나중에 해삼이랑 드실 때 좀 더 좋은 풍미를 느낄 수 있어서 소금을 약간 넣고 죽순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죽순이 볶아지면 네, 해삼을 넣어주세요. 살짝 볶아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해삼 같은 경우는 해삼이라든가 해물 같은 경우는 센 불에 볶아주셔야 냄새도 안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으시냐면요. 청주를 항상 넣어주세요. 비린내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청주를 한번 넣고 센 불에 볶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 저 이제 간장 양념을 할 거예요. 간장을 넣고 굴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양념을 좀 해주시고요. 해삼을 불려서 우리가 이렇게 썰어 놓긴 했지만요. 아직도 딱딱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물을 좀 넣어서 어느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넣고 해삼을 익혀서 좀 더 조리는 식으로 저희가 졸여볼게요. 이제 양념을 좀 넣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썰어놓은 배추만 조금 넣고요. 살짝 배추가 익혀지면요. 그때 양념을 넣고 채소들을 완전히 익히지 않아도 돼요. 살짝 익혀도 되니까 이렇게 부추도 같이 넣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색감이 너무 좋죠? 맛있게 보이죠? 여기 안에 저희가 후추 넣고요. 간이 우리 굴소스로 간을 했긴 했지만 약간 소금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걸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녹말물을 살짝 뿌려주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물기도 잦아들게 되고요. 맛있고 담백한 맛의 해삼 죽순 볶음이 되겠어요. 마무리로는 고소한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삼 죽순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삼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삼은 생으로 먹어야 되니까 살짝 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끓어오르는데요. 청주를 좀 넣어주시고요. 냄새 제거를 위해서 생강을 같이 넣고요. 이제 해삼을 살짝 데쳐보도록 할게요. 물기를 좀 제거해야 되니까요. 건져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데친 해삼을 가지고 또 작게 썰어 보도록 할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서 넣도록 할게요. 여기에 간단하게 양념을 좀 해서 간장 양념으로 간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제가 준비한 거는요. 간장에다가 좀 설탕을 좀 넣었고요. 여기에 다른 배즙도 좀 넣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양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간장 양념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장 양념에다가 해삼을 우선 재워 놓도록 할게요. 해삼이 재워지는 동안 고추장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추장 양념에는요. 고추장을 좀 넣어주시고 새콤달콤하라고 식초 대신 저는 레몬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즙도 넣어주고요. 자, 이 설탕도 준비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양념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다 만들어졌고요.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해삼을 한번 팬에다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궈준 팬이에요. 졸여놓았던 우리가 해삼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고추장 양념이 겉돌지 않아서 살짝 양념을 해서 볶아주는 거예요. 자, 해삼이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아지면요. 자, 다 볶아진 거예요. 볶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자, 볶아놓은 거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만들어 놓은 고추장 양념이랑 같이 버무려 주실 거예요. 해삼을 좀 넣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고추장 양념을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살살 버무려 주시면 해삼 무침이 완성됩니다. 상큼한 치커리와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는 해삼 무침이 되겠죠? 아, 해삼으로 이렇게 또 다양하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삼하고 또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들이 잘 어우러지나요? 일단은 인삼을 들 수 있는데요. 해삼하고 네, 인삼이요? 네. 오, 네. 해삼하고 인삼을 함께 드신 배합하면요. 네. 소화력도 좋아지고요. 장도 또 윤택해지고 기력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해삼과 인삼.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닭이 좋은데요. 해삼하고 닭하고요? 네. 네. 네, 해삼하고 닭을 함께 드시면 네. 노인들의 영양으로 참 좋은데요. 네. 여기에 닭 백숙에다가 해삼을 또 넣어서 드시면은 아. 건강 보양식으로도 좋습니다. 네. 네. 자, 해삼과 인삼, 해삼과 닭. 또 다른 건 어떤 게 궁합이 잘 맞아요? 또 죽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죽순이요? 네. 네네. 해삼하고 죽순을 같이 쓰게 되면 특별히 또 임산부에게 좋습니다. 오, 네네. 네. 임산부들은 열이 많아서 네. 좀 입덧을 심하게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해삼하고 또 죽순을 함께 드시면요. 또 입덧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요. 네. 또 마음이 안정되시기도 하셔서 안정적으로 임신을 유지할 수 있으시니까 죽순과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칼로리는 어떤가 궁금한데요. 아까 그 원기 회복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칼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해삼은요. 저칼로리고 고칼슘입니다. 저칼로리에 고칼슘.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쉽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 네, 다만 이 마른 해삼을 쓰시게 되면요. 네. 겉표면에 하얗게 분처럼 보이는 게 있으세요. 흰 가루가 보여요. 네네. 네네. 그게 나트륨이거든요. 아. 그래서 마른 해삼을 드실 때는요. 좀 적게 묻어있는 것을 선택하셔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흰 가루가 덜 붙어 있는 네. 거, 나트륨이 이제 덜 겉으로 나오지 않은 걸 고르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김에 좋은 해삼을 고르는 요령이 있을까요? 네, 좋은 해삼인 경우에는요. 가시가 고르게 돋아 있는 게 좋고요. 네네. 울퉁불퉁한 게 좋습니다. 아, 울퉁불퉁 못생긴 거요? 못생긴 거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또 생으로 드시게 되시면요. 네.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 나셔야지만 신선한 거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근데 만약에 흐물거리거나 물기가 좀 있거나 아니면 냄새가 난다고 하시면 네. 상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생해삼 썰어놨을 때 아주 딱딱한 게 좋다는 말씀인가요? 딱딱한 느낌이 나시는 게 신선한 겁니다. 네, 어떤 거는 씹을 때 정말 씹히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데 네. 그럴수록 싱싱하다는 신선한 건가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돌토돌 못생긴 걸로. 못생기고요. 그리고요. 네. 네, 네. 이제 회 종류를 저는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뭐 동료들하고 회식할 때도 생선횟집만 갔었거든요. 이제 가서 먹을 때 정말 해삼은 꼭 챙겨서 또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요리연구가 박화숙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꾸준히 운동하고 체력을 관리할 경우에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률을 최고 4분의 1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꾸준한 운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